무슨 혐의로 체포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받을게요. 잠시만요. 제가 저항해서 새 수갑 없이 이 사무실을 못 나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청 교육감이 자기 사무실 안에서 수갑을 차게 됐습니다. 저를 직장 전체에서 수갑을 채운 채로 데리고 가지 않으실 수 있나요? 앤드류가 제 가방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뒷문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경찰이 수개월간 학생 비행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학교 최고 위층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충격적인 혐의 내용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 내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러앤크라임이 전하는 온더 케이스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자, 보세요.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여러 이유로 수갑을 찬 교사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항상 충격적이죠. 하지만 교육감이 수갑을 찬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보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교육감이라는 직업을 생각해보면 정말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사들의 상사이자 궁극적으로 교육의 기준, 청렴성, 그리고 전반적인 규율을 정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실수라도 심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교육청의 명성에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교육청의 명성을 지키려는 것이 오히려 큰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번 사건에서 일어났다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방금 경찰 바디캠에서 경찰관들이 해당 교육감을 체포하는 순간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 지점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워싱턴주 롱뷰에서 오리건주 경계에서 약 5마일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중간 규모로 인구 약 3만 9천 명, 미국 뉴스앤 월드 리포트 기준이며 학군 학생 수는 약 6,400명입니다. 니치닷컴은 이 학군에 B등급, 행정부문에는 B등급을 주었습니다. 나쁜 점수는 아닙니다. 이 웹사이트의 평가 기준으로 보면 꽤 평균적인 학군입니다. 하지만 정말 눈에 띄는 점은 이 학군이 워싱턴주 전체에서 운동선수 부문 상위 50위 안에 든다는 점입니다. 이건 학군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교육감인 카렌 클로닝어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롱뷰 공립학교 웹사이트에 따르면 그녀는 2020년 여름부터 이 학군의 교육감으로 재직해왔습니다. 그녀의 링크드인 프로필에는 2010년부터 여러 교육 리더십 역할을 맡아온 경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감 임기의 첫 1년 반 동안 클로닝거는 언론에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모든 일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몇몇 학생들의 충격적인 주장에 따르면 그들의 의견으로는 실제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롱뷰 경찰서에서 받은 혐의 소명 진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술서에는 마크 모리스 고등학교 남자농구팀 소속 여러 학생들과의 포렌식 면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2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들에서 선수들은 2025년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이어진 매우 충격적인 가해 행위에 대한 주장을 했습니다. 한 학생이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시즌이 시작된 이후로 자신과 다른 JV 선수들이 여러 번 바시티 팀 라커룸으로 끌려가 성적,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문단의 나머지 부분은 너무 노골적이라 그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그는 여러 명의 다른 선수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바이오 프리즈 캔이 사용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틀 뒤인 2월 11일 또 다른 피해자가 법의학 면담에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인용하자면 그는 자신이 MMA 체스의 신입생이었고 JB 농구팀에 선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후 5번 또는 6번에 걸쳐 신체적, 성적 폭행이 있었던 사건들을 묘사했습니다. 농구 첫 주부터 시작해서 1월 28일까지 계속되었고 그 사이에 약 6번 추가로 그를 폭행하려고 시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MMHS 대표 농구팀의 여러 멤버들이 그를 억지로 대표팀 탈의실로 데려가 자신들의 몸을 그에게 문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선수는 바이오 프리즈 캔도 사용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학생은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그때도 대표팀 탈의실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대표팀 멤버 몇 명이 자신에게 트월킹을 하고 그를 상대로 성행위를 흉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는 옷을 입고 있었고 일부는 옷을 입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대표팀 탈의실의 흰색 화이트보드에 그를 억지로 밀어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너무 세게 트월킹을 당하고 화이트보드에 강하게 밀려서
엉덩이에 상처와 멍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내내 그 학생은 자신이 대표팀 탈의실로 끌려갈 때마다 이런 가혹행위가 일어났으며 몇몇 선수를 제외한 모든 대표팀 선수들이 언젠가는 이 가혹행위에 참여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가혹행위라며 선수들이 자신에게 초월킹을 하거나 성행위를 흉내내고 맨 엉덩이나 남성 성기를 몸에 비비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고 불쾌하며 명백히 너무 오랫동안 도를 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언제 어떤 직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한 학생 피해자는 경찰에게 자신이 거의 모든 정보를 고등학교 교장, 교감, 그리고 농구부 감독에게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과 포렌식 면담 전 거의 2주 동안 매일 교관 선생님 사무실로 불려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팀원들이 곤란해질까봐 학교 직원들에게는 성폭행의 세부 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이오 프리즈 사건과 첫 번째 학생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표팀 탈의실에서 말 그대로 강간당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것도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피해자 중 한 명의 어머니도 경찰에게 1월 29일에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2월 4일이 되어서야 그 여성의 아들은 이미 자신이 당한 폭행에 대해 교감 선생님에게 이야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교감 선생님은 그에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이 조사가 학교 내에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몇몇 학생들은 그들의 행동 때문에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경찰이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걸까요?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2월 8일에 한 경찰관이 마크 모리스 고등학교에서 총기 위협과 관련된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경찰관은 다음날 학교에서 계획된 대규모 집단 퇴장 시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성폭행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농구팀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같은 날 또 다른 경찰관이 한 학부모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팀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총기 위협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출동했지만 동시에 학교 내 경찰관에게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문의했습니다. 인용하자면 학교 전담 경찰관과 짧게 대화하는 동안 그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성폭행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저에게 남자 농구팀 일부 학생들이 최근 행동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SRO와 학교의 징계 절차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SRO에게 학교 내에서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관은 보통 학교가 대부분의 조사를 내부적으로 처리하며 학교 행정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추가 자원이 필요할 때만 법 집행기관에 알린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건너뛰어 이제 2월 10일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혐의와 관련된 공식 보고서가 경찰서에 접수됩니다. 경찰관들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제공한 디지털 증거를 조사했는데 여기에는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사진을 공유하고 논의한 JV 단체의 채팅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채팅방의 내용은 소셜미디어에 널리 퍼지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포렌식 인터뷰 외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인용하자면 저는 나중에 피해자들과 관련된 2개의 포렌식 인터뷰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두 영상 모두에서 두 피해자는 진실되고 정직하게 답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폭행성이 있고 성적이며 범죄로 보이는 행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설명들은 명백히 법 집행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행위임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끔찍한 혐의가 제기된 학교에도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법 집행기관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쨌든 이제 경찰은 이 사건에 전면적으로 개입해서 학교 부지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하고 학교 경영진 간의 통신 기록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한 내부 조사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교장 폴 베켈이라는 인물에게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2월 13일 경찰은 폴 베켈이 전날 학교에 결근했기 때문에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날은 학교에 대한 수색영장이 집행된 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인용하자면 우리는 사복을 입고 표식이 없는 경찰 SUV를 타고 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고 그의 아내가 우리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우리는 폴 베켈이 집에 있는지 물었고
그의 아내는 그가 롱뷰에 있는 카렌 클로닝거 교육감과 보조 직원을 만나러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폴이 집에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그가 롱뷰에 있는 교육감 카렌 클로닝거와 교장 에린 휘트라이트를 만나러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에게 전화해 우리가 와 있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워싱턴주 캐슬람의 근처에 나가 있었고 곧 롱뷰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 후 부교장 베크를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황이 확실히 흥미로워집니다. 경찰은 그에게 자신의 조사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학생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말한 내용의 심각성을 축소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경찰은 그에게 바이오프리즈 사건에 대한 자신의 메모를 보여줍니다. 인용하자면 폴은 그것이 26페이지 중 한 문장일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폴은 방어적으로 변하며 대화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는 우리가 학교에 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을 근거로 우리가 그에게 제공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세한 메모에는 피해자가 바이오프리즈가 자신의 엉덩이에 뿌려졌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폴은 자신의 절차가 최대한 철저하게 조사를 한 뒤 그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지침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폴은 그 지침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교감과 다른 교육청 집행부 관계자들 사이에 상이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용하자면 우리는 폴이 에릭 닉과 만난 것에 대해 적어둔 메모를 참고했습니다. 유진 페리시, 롱뷰 학군의 커뮤니케이션 및 운영 담당 전무이사, 그리고 교장 에린 휘트라이트는 2월 4일에 직접 만나고 카렌 크로닝거와는 전화로 대화했습니다. 그의 메모에는 그들이 의무 신고에 대해 논의했고 당시에는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메모에는 MMHS와 롱뷰 학군에 어떤 형태로든 공지를 내보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었고 그가 다시 한번 거절당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부교장은 학교 전담 경찰관, 이 사건에 형사 혐의를 적용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조사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 특히 바이오프리즈 사건을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학교 교장 에런 휘트라이트를 찾아가 인터뷰했습니다. 인용하자면 형사 하틀리는 에런에게 MMHS에서 남자 농구팀과 관련된 조사에 본인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1월 28일이나 1월 29일경에 이 상황에 대해 통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련된 학생들을 직접 면담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면담에 참석했으며 조사 내내 폴의 메모를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이 우리 교육청 사무실, 닥터 크로닝거, 그리고 학생 서비스 담당 이사인 앤디 슈노버와 소통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감인 카렌 클로닝거가 1월 말부터 이 사건에 대해 소통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교장도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에런에게 SRO와 대화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앤디, 카렌 크로닝거와 CPS 보고서에 대해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카렌이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카렌에게 그들이 SRO와 상의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날 늦게나 다음 날에 자신과 앤디가 SRO와 만나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SRO에게 얼굴에 엉덩이를 대거나 성기를 얼굴에 갖다 댄다는 내용의 정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SRO로부터 부모가 그 일을 정식으로 문제 삼지 않는 한 범죄가 아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에런에게 다시 확인하며 SRO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유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에런은 그 후 말을 바꾸며 SRO에게 얼굴에 엉덩이를 들이대는 일과 주변에서 춤추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외에 무엇을 공유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SRO에게 어떤 학생들이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폴의 메모를 볼 수 있게 했는지 물어봤고 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SRO가 상황에 대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받았는지 묻자 에런은 처음에는 SRO가 충분한 정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저는 학교 조사 내용이 왜 SRO에게 전달되지 않았는지 물었고 에런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뭐라고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에런이 처음부터 접근할 수 있었던 폴의 메모에 있는 세부 사항들은 잠재적으로 형사상 성폭행 및 신체적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SRO에게 제공된 세부 사항들은 매우 모호했고 중요한 맥락이 부족해 보였으며
이는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SRO의 권고를 극적으로 바꿨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확한지 물어보자 에러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제 2월 19일 경찰이 2명의 학생 농구 선수들을 체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힌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혐의에는 2급 강간, 성적 동기로 인한 불법 감금, 강제추행, 그리고 노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지도부가 학교 자원경찰관에게 잠재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는 활동을 은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카렌 크로닝거 교육감도 이 계획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법 집행기관은 교육감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하고 그녀가 이 조사와 관련해 학교 지도부와 어디에서 소통했는지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녀의 기기를 수색합니다. 이후 경찰이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하자면 2월 20일 전후로 저는 카렌 크로닝거의 휴대전화와 관련된 데이터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기기 자체도 확인했습니다. 셀러브라이트 추출물을 검토하던 중 삭제된 메시지에서 복구된 많은 채팅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저는 두 기기 모두에서 수많은 삭제된 메시지를 직접 확인하는 등 휴대전화를 수작업으로 검색하여 이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저는 삭제된 메시지 중 많은 부분을 복구했고 그중 상당수가 셀러브라이트 추출 보고서에 나온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두 기기를 조사하는 동안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고 이메일과 채팅에 관한 2개의 셀러브라이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카렌 크로닝거의 기기를 조사하는 동안 확인된 중요한 메시지와 이메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기들은 다른 관리자들의 기기들과 함께 롱뷰 공립학교 구역 업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혐의에 대한 조사와 처리와 관련된 소통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크로닝거의 노트북에는 사건 요약이라는 제목의 수정된 파일들과 조사와 관련된 삭제된 이메일에 대한 문자 교환 내용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 교육과 경험에 따르면 공공기록에는 정부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 사진,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가 물리적 형태와 상관없이 포함됩니다.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카렌 클로닝거가 자신의 기기와 이메일에서 메시지와 관련된 롱뷰 합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정보를 삭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왜 처음부터 자신들이 관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카렌 크로닝거가 그 조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여성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5월 21일로 빠르게 넘어가고 경찰은 롱뷰 교육구 본부로 가서 교육감을 체포합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뿅.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세요. 제가 돌아서 있을 테니 금방 돌아올게요. 우리 둘이 그녀를 배웅하자. 괜찮아요.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번호를 외우지 못해서 전화를 걸려면 제 휴대폰이 필요해요. 제가 당신의 휴대폰을 가져간다고 말한 적 없어요. 제가 저항해서 수갑 없이 이 사무실을 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절차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걸 명령했다고는 믿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이 그랬다고 말하지도 마세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왼쪽으로 한 걸음 옮기시고 제가 여기로 서류를 가져올 테니 정확한 혐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진인 조작 혐의로 체포됩니다. 진인 조작, 신고 의무 불이행, 그리고 법 집행관 방해 혐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 동료가 당신을 밖으로 안내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진행할 거예요. 우리는 계속 진행할 겁니다. 금방 끝낼게요. 휴대폰을 못 가져갈 수도 있으니 변호사에게 전화하게 해주세요. 휴대폰은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이게 당신의 물건들이에요. 네. 무엇을 원하나요? 저는 이래선 그냥 있어야 해요. 개인적인 곳에서 일해요. 네. 개인적인 분은 가도 돼요. 함께. 너랑
알겠어. 준비됐어? 지갑이나 핸드백 같은 거, 그런 개인 소지품 챙겨. 사무실에 핸드백이 하나 있어요. 네, 그거 가져가도 되나요? 네, 그거 챙길 수 있어요. 네, 앤드류, 제발 저를 직장 전체로 데리고 다니면서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앤드류가 제 가방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뒷문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게 다예요. 감사합니다. 메디나가 이 문 앞으로 차를 대줄 수 있나요? 저희는 이 문으로 바로 나갈게요. 그게 더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가서 배려와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저는 그냥 궁금했어요. 저 사람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방이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그 능력을 갖게 될 거예요. 그가 이쪽에 있나요? 네, 그녀는 구금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한 사람 한 명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쪽으로 끌어오자. 너 정말 막아줬었지? 우린 저기로 걸어 나갈 수 있어. 알겠어, 카렌. 알겠어. 고마워. 클로닝거는 뒷문을 통해 밖으로 안내되고 그들은 순찰차로 향한다. 알겠어. 몸에 뭐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제가 알아야 할 만한 거요? 아니요, 제 자신과 관련된 것뿐이에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주머니에 우리 그래도 우리는 아직 찾아봐야 해. 이건 녹화되고 있어. 알겠어? 그리고 오늘 여기 우리 둘이 있어. 우리가 해결할 거야. 녹화되고 있어. 알겠어. 이 바지밖에 안 입었어? 다른 속옷은 없어? 그러면 안에 주머니는 없는 거지? 알겠어. 바꿀게.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야. 앉아. 움직일 수 있어?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만 보면 돼. 수갑. 너무 커. 꽉 껴 이게. 조금 꽉 껴. 그런데 알겠어. 안전벨트 채워주고 확인할게. 알았어. 내가 했어야 했네. 이제 몸을 돌려서 저쪽을 봐. 그러니까 네 몸을 돌려서 내가 네 수갑을 볼 수 있게 해줘. 좀 어색한 거 알아. 좋아. 어떤 거지? 네 팔찌 때문인가? 궁금하네. 이쪽이야? 아니면 저쪽이야? 알겠어.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거야. 여기 손가락 2개 넣을 수 있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 특히 이 좌석에서 더 그래. 하지만 변호사에게 전화할 땐 교도소에서 네가 필요하면 휴대폰으로 번호를 확인하게 해줄 거야. 그 후 전화를 걸면 돼. 알겠지? 괜찮아? 괜찮아요. 네. 저는 뒤에 있어요. 클로닝거는 5월 22일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증인 회유, 신고 의무 불이행, 그리고 법 집행관의 직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5,000달러의 보석금을 부과받았고 이후 이를 납부했습니다. 그녀의 정식 기소인부 절차는 6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롱뷰 경찰서는 혐의와 관련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학군 학생서비스 총괄 이사인 앤드류 슈노버에 대해서도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혐의에는 신고 의무 위반과 공무원에게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한 것이 포함됩니다. 5월 22일 롱뷰 학군의 임시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일부 발표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우리는 이번 일이 학생들, 가족들, 교직원들, 그리고 더 넓은 롱뷰 지역사회에 깊은 우려와 고통, 그리고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 보살핌, 그리고 복지가 지금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과 앞으로의 모든 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이 사안이 신중하고 공정하며 공평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임시교육감으로서 저와 우리 교육부의 약속은 분명하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비위 의혹을 둘러싼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조사에 협조하며 법을 준수하고 궁극적으로 적절한 책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신뢰는 일관성을 통해 쌓이고
책임은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조치는 저희 교육부가 신뢰와 책임, 사실 공개의 헌신함을 다시 확인하는 곳입니다. 또한 성명서에는 5명의 교직원이 행정휴직 조치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외부 조사관을 직접 고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앤크라임의 온더 케이스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피콕에서 시청해주세요.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